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별동대, 이걸 구성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공개 회의체인 긴급 대응 회의, 이런 걸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냐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결정이 너무 더디다. 현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일 날, 이제 어제죠?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 그 이후에 바로 구성을 한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실제로 지금 선대위가 국민들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하고 기민하게 활동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원팀, 통합 등 과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속도가 매우 떨어지고 반응이 예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긴급 대응 회의라는 것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 이재명계 의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무직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진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장성, 뭐 기민성 이런 게 떨어진다. 진단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현재 국회의원들 다 정기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국회 회기 중입니다.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뛰는 시기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니까, 내년 예산안이 아마 그때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주로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정기국회 때문에. 그럼 국회 내팽개치고 가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어라. 이거는 좀 곤란한 주문 아닙니까? 국정이 우선이죠. 내지는 적어도 균형을 맞춰서 경기국회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대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여기저기 뭐 아무 때나 돌아다녀도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르다. 그 점을 간과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뛴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발상의 결과가 아닌가. 진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민주당 선대위원회에 뭐 쇄신론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 모양인데, 자,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몇 달째 갇혀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죠? 대장동이죠. 대장동.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것도 대장동 의혹이죠. 또는 대장동 의혹, 아니 의혹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죠. 근데 이 고발사주 의혹은 그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고 지금 지목된 사람이 손준성 검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을 했는데 핵심이죠. 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시하라고 바로 그 핵심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당시에 요청을 해서 데려다 놓은 검사가 손준성이다 그러면 데려다 놓는 그 순간부터 손준성은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되고 가장 자주 만나는 검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고발사주를 했다.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믿을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이 추천해서 윤석열의 최측근에 갖다 놨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시하라고 그 밑에 또는 견제하라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자기 감시자한테 야 이거 국민의힘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발사주 고발하도록 시켜. 그것도 2달 만에. 그렇죠?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금 국민의힘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큰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맞아.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2달 만에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고발을 사주하도록 시켰을까? 아,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거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인데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에 대응하는 방향, 방침,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응하는 방식은요,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이야말로 성남시에서 성남시의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중에 핵심인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장의 시시콜콜한 지시를 받아서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거기서 퇴직금주로 50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대장동 전체를 설계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고 지연 말단적인 거죠. 그걸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설명에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대장동 늪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답보에 99% 책임이 이재명 후보한테 있습니다. 근데 선대위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동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긴급 대응회의라는 걸 만들었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건데, 저는 대단히 합리적인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총괄 1팀장입니다. 이 사람 경기도 부지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자, 이 사람이 어제 9차 특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의 운영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무능한 점이 드러나는데, 주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이 사람을 지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경기도청에서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정식 직제에는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이 없다는 겁니다. 직제도 없는 정책실장을 만들어서 각종 문건에 서명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얼핏 별동대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별동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별동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 정진상과 같은 그런 별동대 역할을 할 사람이 선대위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긴급대응회의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자, 박수영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제도 없는 사람이 문서에 서명하고 정책과 의사를 좌지우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팀장, 과장, 국장, 심지어는 부지사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팩트고, 수많은 진술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지금 후보 별동대에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명단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이 별동대의 초실세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재명 후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선대위가 왜 그렇게 제대로 기민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했을까요? 바로 직책과 그 직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정식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대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각각 임무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후보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부분을 맡아주시고요. 조정식 선대위원장은 또 이 부분을 맡아주시고요. 이렇게 업무를 짝짝 분장해서 그런 체계적으로 만약에 후보가 대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통을 제대로 안 했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한 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후보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도 정책, 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 이런 게 생길 텐데,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될 텐데, 여기도요, 만약에 후보가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소통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기민하게 현장성 있게 대응 못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후보는 자기가 그걸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놓고 소통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질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니까 별동대라는 건 결국 정진상 씨가 경기도에서 직책 없이 한 거.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요, 비선 조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때 왜 광흥창 팀이 많은 역할을 했다. 광흥창 팀의 팀장이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그것처럼 결국은 광흥창 팀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기하고 옛날부터 가까웠던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별동대 틀림없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이라는 거는 후보가 신뢰하는 사람 중심, 정진상 같은 사람, 신뢰하는 사람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우선 신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 만나봤자 최근 몇 달 사이에 만난 거니까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진상 부실장 같은 사람은 벌써 수십 년 됐으니까 눈빛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신속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거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판단할 거야 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실수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 거, 저 인정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눈만 깜빡해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별동대하고 이제 결국은 후보가 별동대하고 계속 소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별동대가 아닌 사람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수수방관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네들은 후보가 별동대하고 매일 소통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는데,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그리고 현장에 돌아다녀가면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TV 토론 나가지 이런 것들. 결국 별동대 아닌 사람들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이제 소외되는. 그러니까 후보라는 사람이 별동대만 데리고서 선거운동을 치르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한 단점입니다. 그야말로 원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선대위의 실세는 별동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선대위 멤버들은 다 허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대위 조직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그러면 충분히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관리 능력 부재가 이런 별동대까지 만드는 사태를 가져왔고, 이 별동대는 결국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지지율 답보 상태를 맞아서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반증입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 별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응해 나가면 아마 신속한 결정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러나 폭넓은 선거운동, 이거는 아마도 포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이재명 선대위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아직 국민의힘 선대위원회는 지금 발족을 안 했으니까 발족하면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기에서도 개선점 같은 걸 마련하고 선대위는 메모드급 선대위가 될수록 후보 한 사람이 다 여기저기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재명 선대위원회는 그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